개성 넘치는 명칭을 앞다투어 선보이며 지역 화폐 띄우기에 나선 전국 지자체들. 새삼스레 지역 화폐 붐이 일고 있는 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지역화폐 정책은 저비용, 저위험, 직접적으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인 지자체의 정책이다. 지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지역 화폐도 있지만 저희 군산이 고용위기, 그다음에 산업위기가 오고 나서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달에 이것을 발행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상인들한테는 가뭄의 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분별한 발행과 저조한 유통량으로 유명무실해진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견인할 수단이 되기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지난해 한국GM 군산공장까지 최근 몇 년 사이 군산경제 두 축이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많은 군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실직을 해가지고 그와 수반해서 경제면에 수입이 없으니까 물가나 집값이나 땅값이나 이런 것이 아파트값이나 이것이 말하자면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란을 느끼고 있죠. 겨우 명맥을 유지해오던 구도심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의류 상가가 밀집해 있던 거리에는 임대 문구가 나붙은 빈 가게가 즐비하고 평일 낮인데도 인적이 끊겨 적막감이 감돕니다. 여기 보고 영동 거리라고 그러는데 이 거리가 약 500m 넘는데 대부분 80%, 90%다 여기가 비어있고 그 옆에 대명동 시장이라고 있어요. 대명동 시장은 군산에서 제일로 유명한 시장인데 역시 고객이 없어요. 그런데 벼랑 끝에 몰린 군산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 수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군산 사랑상품권입니다. 분류가요,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5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1만 원짜리, 그다음에 5천 원짜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군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군산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9월 등장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군산시가 내놓은 긴급 처방. 상업용 상가 공실률이 전국 대비해서 5배 정도 이렇게 이를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GRDP 지역 내 총생산 부분도 최고 2015년도에 9조 8천억까지 가던 것이 작년 2018년도에 7조 4,800억까지 약 20% 정도 하락하는 그런 엄청난 타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단기적으로 어떤 극복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어떤 그 대책으로 이렇게 상품권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했고요.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전국 지역 화폐 중 최단 기간 내 최대 발행 기록을 세웠고 지난달 중순까지 2,610억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덕분에 각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1,710만 5천 원. 불산 210만 5천 원. 지금 받으시는 게 월요일 날 수금된 건가요? 그러죠. 네. 이제 월요일 날 이것을 해소한 거예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것은 상품권은 두 가지 성공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가맹점들이 많이 이렇게 가입을 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소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가맹점들이 우리 전체 그 대상 업소가 한 12,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지금 현재 9,800개 정도 한 80% 이상이 다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품권 구입을 하는 그 또 금융 그 기관이 이제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75개소 우리 관내 거의 금융기관이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 입장에선 사용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재래시장과 미용실, 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역 화폐가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정부와 시의 보조 덕분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어서입니다. 현금이나 똑같은데요. 이제 현금 쓰는 것보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다들 노력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쓰고 있어요. 63만 원 주면 70만 원 효과, 7만 원 효과 있잖아요. 상품권을 은행에 가서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상인들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카드보다 상품권을 더 환영합니다. 현찰은 별로 안 들어오고 상품권으로 거의가 들어온다고요. 그게 괜찮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아, 괜찮죠. 그 돈 쓰는 사람도 이익이니까 하고 우리는 조금 더 팔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발현돼 군산사랑 상품권이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제가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똘똘 뭉쳐서 이게 극복을 하자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나서서 뭐 홍보도 하고 가맹점들도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입도 하고 이제 그것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지류형 지역화폐의 경우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해 판매하면 지역 주민 등 소비자는 4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맹점은 금융기관에 가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특정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만 돌고 도는 그래서 그 지역의 소비를 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하나의 이 자극 요인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화폐입니다.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달리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지역 내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지자체는 66곳 이상. 올해 발행 예정 중인 곳까지 합하면 13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행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68억 원에 그쳤던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7년 3,100억 원, 지난해에는 3,714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지역화폐가 왜 최근에 비로소 각광을 받고 있느냐 하면 지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정책이 그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뭐 금융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 또는 도시개발정책 등으로 지역의 그리고 도시의 어떤 그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정책들이 기획되고 시도되었지만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질 않았었거든요. 이른바 선택지가 없는 가운데서 지역화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국 소도시의 브리스틀 파운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곳은 과안주도가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역화폐가 추진됐고 지방세 납부와 온라인 결제 등 지역화폐 이용 범위도 넓습니다. 이 브리스톨 파운드는 사실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발행되고 유통되어 오고 있는데요. 시민사회가 지역화폐 프로젝트를 주도하되 관이, 즉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 옆에서 그리고 뒤에서 백스포트를 하는 그런 어떤 협치의 구조가 굉장히 그 밸런스 있게 잘 유지되고 구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민이 주도하면서 관이 지원하는 그런 어떤 지역화폐의 본질로 볼 때 지역화폐가 나아가야 할 가장 바람직한 협치의 모습을 브리스톨 파운드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더불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리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었다 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부분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우리 지역은 공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 유출 결정 요인 조사를 보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의 유출 규모가 24조 9,7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 서울과 경기는 지방에서 발생한 소득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울산을 예를 든다면 울산은 대기업과 그리고 정부의 공공기관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재직자들이 대개 주중에는 울산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주말 그 금요일만 되시면 바로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지역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벌어들인 임금 소득을 지역 밖에서 사용함으로써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울산 지역의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이 그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하락을 부르고 그것이 지역의 어떤 쇠락을 보여줄 수 있다. 지난 2006년 성남사랑 상품권을 도입한 성남시는 지역화폐 유통이 가장 활발한 지자체로 꼽힙니다. 성남에 사는 한 주부의 장보기를 뒤따라 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성남사랑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사용되죠? 네, 그러면 먼저 가족과 캠핑 가서 먹을 고기를 사기 위해 들른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담는 동안 지갑에서 상품권이나 카드를 꺼내는 대신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24,700원이요? 네. 그다음 가맹점에 비추된 QR코드를 스캔하고 해당 금액을 입력하자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결제됐습니다. 가게 주인 역시 앱을 통해 결제 여부와 자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성남시가 새로 도입한 모바일 지역화폐인데요. 6%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기존의 지류형과 카드형의 모바일형까지 3가지 형태의 지역화폐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 곳은 전국에서 성남시가 최초. 사용자와 가맹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역화폐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모바일 앱이 없을 때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는 농협 중앙회에 직접 가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곳에 갈 때 구입을 했는데 이제 떨어지면 바로바로 못 사니까 그때 좀 불편했고 모바일 앱이 나와서는 그게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필요할 때 바로 결제하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지역화폐는 보통 사용금액보다 4에서 10%가량 할인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사재기나 불법 환전 같은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90만 원을 지불하고 100만 원치 손에 넣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바로 황금. 지금 캐시백 10%, 8%, 10%도 깡을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캐시백을 국비, 시비 또는 구비 다 합쳐서 한 10%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이 정책 체계 하에서는 사실은 지역화폐 형태가 지류보다는 투명하게 쓸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카드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성남시에서는 블록체인을 접목한 모바일 지역화폐 기술을 확대해 불법 환전 등의 문제점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상품권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보안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블록체인 하면 아무래도 보안성이 가장 뛰어난 기술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접목한 조폐공사의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간 전국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어치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온 포항시의 경우 발행액의 4배 가까운 8,9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인 고향사랑 상품권이 도입된
강원도 3개 도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1인당 소득 증대 효과가 춘천 0.1%, 화천 1.12%, 양구 2.1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천군의 경우 지역축제와 지역화폐를 접목시켜 성공을 거둔 케이스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역화폐 발행 등에 들인 예산 대비 부가가치 효과가 15배가 넘었습니다. 강원도 일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산천어 축제로 잘 알려져 있는 화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그 독자적인 어떤 형태로 1997년 이후부터 지금 한 23년간 발행해 오고 있는데요. 화천의 지역화폐는 지역 고유의 그 산천어 축제와 아주 잘 조합되어서 산천어 축제를 위해서 놀러 온 이른바 화천 외부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화천 지역의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서 외부 사람들의 소득이 그 지역의 소비로 이렇게 유입되어져 들어오는, 그래서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엔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를 복지정책과 연계한 이른바 정책 발행으로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는데요. 성남사랑 상품권은 2006년도 최초 발행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각종 복지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많은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을 체크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서 좀 더 확대가 됐고요.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사랑 상품권이 12년간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12년간 산업연관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이 3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에 생산 유발 효과가 약 545억,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약 253억 정도,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가 약 660명 정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결제를 도입한 성남 지역 상인들도 대체로 매출 증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도움이 되고 이 일반 사람들이 상인들 오신 손님들이 딴 데를 갈 걸 갖다가 저희한테 와셔가지고 물건을 구매해드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찾게 되는 재방문율이 높다는 건가요? 네, 높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셨던 분들이 와서 한번 드셔보시고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전통시장에 오셔서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재방문율이 한 30%에서 35%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효과가 확인되자 올 4월부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를 전면 도입했는데요. 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발행 비용, 그다음에 운영 비용, 그리고 할인 혜택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의 절반을 시군이 부담하고 또 절반을 저희 도가 지원합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경기도 내 주요 복지수당과 연계돼 올해 총 5천억 원가량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의 성패는, 지역화폐의 성공 요인은 지역화폐의 발행량이 많아야 되고 지역화폐의 유통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자극하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지역화폐의 발행량 그리고 유통속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역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수당들을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것은 발행량을 크게 늘림으로써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모든 지역에서 순항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선 더 이상 지역화폐인 강화사랑 상품권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2014년 말 인천 최초의 지역화폐로 야심차게 발행됐지만 4년도 채 되지 않아 발행이 중단됐습니다. 안 받으시는 데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이제 정지가 됐다고 생각하고 안 받으셔요. 상인회에서도? 예, 우리네는 이제 그냥 그래도 받는데
나이 잡신 분들은 그게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시민들의 호응이 크지 않았던 데다 공무원들에게 지급해 거둔 실적이 상당수였던 것. 공무원한테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그 20% 정도 10%에서 20% 배분해 나갔기 때문에 급여나 결국 상품권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폐지를 결정한 겁니다. 바야흐로 지역화폐 춘추 전국시대. 지역화폐가 애물단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 효자 노릇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관주도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주도해야 자생력을 가지며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편의성 개선 노력 등이 뒷받침돼야만 하는데요.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거시경제 또는 국민경제의 가장 큰 그리고 거시적인 최종 목표인 균형 성장, 공정경제, 분배정의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할 수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주민 참여, 지방자치, 지역균 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장, 고용, 복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효과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대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해서 많은 지역화폐 잠재적인 어떤 소비자들인 시민들에게 지역화폐의 본질은 무엇이고 지역화폐의 의의는 무엇이며 지역화폐의 효과와 기능은 무엇인지를 그리고 지역화폐를 활용함으로써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이 행복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의명분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민들에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이 지역화폐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화폐를 제대로 활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지역화폐의 발행량과 유통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I hope we bring him home while I'm still around. 70 years is a long time. I have been proud of him, and I want him home. 좋아해.